그렇게 이제 두 번째 아침이 밝습니다. 이날 아침에 이제 가장 일찍 일어난 사람은 영숙님. 워낙 부지런한 것 같아, 사람 자체가.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했다고는 하긴 좀 어렵지만 사회생활을 해도 되게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엄격하고 좀 무서운 관리자, 무서운 상사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 위에서 뭔가 일 시키면 똑부러지게 하는, 그래서 맡기고 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일 것 같아. 그리고 이날 그 전에 먹었던 사과, 여기는 이제 상철, 세표, 영수, 그리고 광수, 가운데 이제 핑크색이 있으니까 상당히 눈에 띄네요. 그리고 상철 씨가 챙겨온 커피로 아침을 시작하고, 이번 기수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준비성이 좋아요. 잘 먹고 가는 것 같아. 영식 씨 덕분에 고기를 조금 더 먹고, 그리고 상철 씨 덕분에 이렇게 드립백 커피를 한두 개만 챙겨오지 않았을 거 아니야. 다 같이 먹을 수 있게 왕창 챙겨왔겠죠. 이렇게 막 그때 모쏠 기수 영훈님이 막 그 장비들 다 챙겨온 거 물론 대단하지만, 그렇게까지 없으면 이 정도 챙겨온 것도 뭐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사 먹기 힘들 때는 좋죠. 사과는 새 걸로 바꿨겠죠? 아닌 것 같은데? 새 걸로 바꾸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아니라고 생각하냐면, 물론 이건 그냥 내 소설일 수 있는데 사과 크기가 달라. 그리고 특히나 지금 여기 광수 씨 사과는 이 꼭지 부분 밑에가 잘렸잖아요. 옥순 씨가 조금 먹었거든. 옥순 씨는 끝에만 살짝 잘라서 먹었고, 그리고 상철 씨 사과에서 그 아마 정숙 씨일 거예요. 정숙 씨가 아마 많이 잘랐었고, 그런 것들이 지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 흔적들이. 지금 옥순 씨는 조금 먹었잖아. 그 사과가 저는 그래서 맞다고 봐. 그냥 비슷하게 크기를 맞췄을 수도 있어. 근데 내 생각에 크기 자체가 잘랐던 거랑 같은 크기들을 보여가지고, 이게 전에 잘랐던, 그리고 영숙 씨는 영수 씨한테 내가 잘랐던 사과를 먹으라고 하고 싶지. 못 봤어요. 봐도 돼요? 영숙 씨는 자꾸 자기가 잘랐음을 자꾸 영숙 씨한테 어필하고 싶어. 대놓고 말은 안 해도 저거 내가 자른 건데 라고 속마음. 영숙 씨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자기 삶에 있어서 이런 걸 도전적으로 하는 사람인데, 실제로 자기 마음 표현이나 이런 건 소극적이야. 아마 지금까지도 내가 낯서 나랑 사귀어 하고 연애한 것보다 그냥 누군가 다가온 게 훨씬 많은 것 같아. 여기서도 지금 내가 당신을 골랐어요나 내가 잘랐어요라는 그런 뉘앙스를 우리는 이렇게 자꾸 보이는데, 그런 거를 영수 씨가 과연 캐치를 할까는 그거는 좀 물음표지. 근데 믿고 있겠죠. 영숙도 나를 골랐겠거니라고. 슬쩍 영숙님한테 나한테 보냈냐고 물어볼 줄 알았는데, 그니까 나도 물어볼 줄 알았는데 안 물어보더라고. 영수는 그냥 영숙이 나 골랐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안 물어보는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저거 먹는 거라고 했는데 저거. 그러니까 영숙 씨는 어떻게 보면 은근슬쩍 종용하는 거죠. 빨리 내가 남긴 거 먹어. 내 마음을 받아. 약간 이런 마음으로 살짝살짝 흘리는데, 이런 걸 보면 이제 영숙 씨가 적극적이진 않구나. 연애에 있어서 아직은. 그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수 씨도 자기 핑크머리, 그 절반을 이제 남자는 먹는 거라고 영숙 씨가 이제 설명을 해주고, 광수님도 하나 드셔야 해요. 이게 여기서도 이제 그러니까 하나 드셔야 해요, 이 말은 실은 영수한테 던지는 말이야. 영수한테 자꾸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안 먹어? 빨리 가서 먹어. 근데 영수님은 이렇게 자기가 정하지 않은 그런 음식을 먹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을 것 같긴 해. 거기에 올려진 반쪽짜리 사과를 내가 저거 먹어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을지도 몰라. 광수 씨는 이 핑크 머리를 보고도 골랐다고? 본인도 의아해. 이거 진짜 먹어도 되냐고. 광수가 먹으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제 영수 씨가 이제 먹습니다. 이제 영수군 근데 빨리 먹게 하고 싶지. 아싸 두 개다라고. 근데 영수 씨가 지금 하나는 영숙이 잘라준 거를 알 거거든요. 모르진 않을 거야. 영숙 정도의 태도를 보이고 내가 이 사람을 골랐던 것도 알고 처음에 캐리어를 끌어줬던, 그래서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골랐을 리 없다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아싸 두 개다라고 지금 또 씻어 먹네요. 꼼꼼하고 또 깨끗한 성격이구만. 영수 씨는 지금 둘 중에 어느 거 하나는 영숙이 잘라준 거고 하나는 영자가 잘라준 건데, 그럼 영숙이 잘라준 걸 영숙한테 돌려주는 거 안 되고 영자가 잘라준 거 돌려준 것도 안 되는 거잖아. 물론 누가 자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혼자 다 먹어야지. 영숙 씨가 사과 어필 엄청 해요.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하질 않아서 이게 어필처럼 안 보일 수 있는데, 영숙 씨 입장에서는 지금 영수에게 많이 꽂혀 있고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에서 누구보다도 지금 빨리 마음이 커지는 거는 지금 이번 기수에서는 일단은 영숙님인 것 같아요. 영숙 씨가 의외로 순진한 사람이고, 물론 그것도 내 생각이지. 그냥 맞다라고 하긴 좀 그렇고, 본인 건 알잖아요. 내 것만 알죠. 그러니까 광수 씨가 딱 찔러. 네가 자른 건 알잖아. 네가 지금 잘라가지고 영수 준 거 아니야? 광수님은 누가 줬을 것 같아요? 영자 아니면 순자. 옥순이 줬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하는군요. 그리고 내가 고른 정숙은 왜 나를 골랐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지? 광수도 이렇게 보면 살짝 회피형인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물론 뭐 일하는 환경이나 이런 것도 그렇지만 내가 고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거라고 생각을 직관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런 면에서 영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날 당연히 좋아하겠지 라고 하는 자신감 있는가 하면, 광수는 실은 그 반대지. 걔네들이 광수? 아닐 텐데. 들은 게 있으니까. 방송엔 나오지 않았지만 순자? 최소한 순자는 아닌데. 영자? 영자는 지금 확실하진 않아도 영수를 가운데 둔 경쟁자잖아요. 그런 촉이 있었을 수 있겠지. 둘 다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고른 건 옥수님이었다. 그래서 어쨌건 표가 온 거는 안도했어요. 이런 모습을 선택할 정도면 이해심이 넓을 수도 있다. 광수는 자기가 변할 마음은 없어. 이해심이 넓은 사람을 만나서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고 이 세상을 인정해줄 사람을 찾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더 상대한테 맞추지 않고 더 센 표현들을 더 하는 것 같아. 실제로 광수가 그렇게 아나무인인 성격의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용어들을 자꾸 쓰는 것들이 결국은 찾고자 하는 사람이 이해심이 넓은 사람, 이해심이 없고 내 세계를 바꿔야 한다면 굳이 나는 만나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오히려 그런 각오를 했다는 거는 그런 사람에 익숙하다는 얘기의 반증일 수도 있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을 종종 보는데 좀 봐야죠. 하지만 넓은 이해심을 보여준 옥수는 아직 꿈나라에 굳이 이 시간에 일어날 필요 없죠. 사과 먹으니까 좋죠? 내가 너에게 마음을 줬다. 어때? 내가 너 선택했는데 내 선택 받으니까 좋죠? 라고 물어보고 싶어. 그 마음을 물어본 거야. 그러면서 이제 영수의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하니까 괜히 상철님 끌어들여서 상철님도 3개나 먹어야 돼. 영수가 2개 먹은 것도 괜히 경쟁 같아서 좀 거슬리고, 근데 내가 준 것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사과 얘기는 계속 하는데, 그렇게 이제 애플맨이라니. 사과를 3개나 이제 3조각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죠. 광수가 와서 슬쩍 흘려줍니다. 아침 먹어요? 뭐 안 먹긴 하는데 밖에 가면 아침밥 있어요. 사과 1.5개면 아침밥 되죠. 배부르실 거예요. 영숙 씨는 이제 커피 칭찬하고요. 상철님 빨리 적어봐요. 근데 상철 씨가 리액션이 좋아. 주변 사람들이 뭔가 알려주고 이럴 때, 물론 기본적으로 막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 같지는 않은데 확실히 주변 사람들을 민망하지 않게 뭔가를 말하는 사람을 좀 즐겁게 해주는 그런 포인트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스스로는 그만큼 에너지를 거기다 쓰는 거지. 감격하고 막. 그래서 뭐 당연히 다 먹어야지. 그러니까 막 한 개 받으면서 웃으면서 가. 어떻게 보면은 좀 질투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웃으면서 또 유쾌하게 가니까 약간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죠. 잘 먹어요. 상철 리액션 부자죠. 영식 씨 사과를 못 먹으면 영식 씨는 뭐 거창의 사과 맛은 어떠냐. 달대. 이게 사과도 뭐 어쨌건 협찬이겠죠? 협찬한 보람이 있네요. 상철 씨의 이런 리액션을 보면. 그 다음에 뭐 있었어? 복주머니 이벤트. 아니 할 거면 그래도 한 뭐 2커플 정도는 만나게 해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제작진의 굉장히 그 심플한 센스를 볼 수 있지. 빨간색 복주머니가 당첨이었어. 그냥 눈에 보고 강렬한 거 그냥 고르면 답이었어. 그래서 내일 아침에 귀인을 만나세요. 그렇게 숙소 뒷마당 다리. 귀인인 줄 알았지만 야구에서 그 아웃 카운트를 해주는 사람이었죠. 나를 배제시켜 줄 수 있는. 굳이 후보자를 6명인가? 6명에서 어쨌든 1명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귀한 인연. 이거 보고 약간 구기에 영식님이 순자님과 처음에 잠깐 음식 데이트를 하면서 서로가 걸렀던 그 장면이 살짝 떠올랐습니다. 이제 뭐라고 쓰여 있었냐, 귀인이라고 본인이 선택했던 분에 있었어요. 광수를 좋게 봤죠, 현숙 씨는. 일단 광수님 여유가 있었다. 광수 씨가 좀 여유가 있고 좀 자신감 넘치는 태도죠. 그렇다고 막 그 자신감이 과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좀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영수식의 그런 자신감이 아니라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 좀 주눅들지 않고 좀 수줍어하긴 하지만 좀 그런 포스가 있긴 한데, 그 포스가 말 그대로 과한 자유로움에 대한 추구, 어떻게 보면 좀 왜곡된 욕망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에서 나타나는 거라는 게 현숙 씨가 깨닫고, 이 사람이랑 안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운명처럼 운명, 귀인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 뭐 이렇게 옷도 해주니까 뭐 센스도 있다 이런 등등이 나오는데, 같이 밥 먹으면서 이제 슬쩍슬쩍 이제 깨지기 시작하지. 어색하지 않고 뭐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광수 씨가 어떤 면에서는 굳이 정말로 좋게 해석한다고 생각해서 이제 표현을 하자면 겸손한 사람이야. 근데 이게 이제 그 겸손의 범주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의 범주랑은 좀 다르지. 저는 좀 이 부분이 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광수 씨가 실제로 남을 전혀 안 맞추는 사람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저는 남을 맞추는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이에요. 아니, 내가 지금 미워하거나 실드를 치려는 게 아니라, 광수가 지금 저 말로 잃는 인심만큼 광수가 나쁜 사람은 아닐 거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광수가 걸은 건 줄 알아. 저도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장면까지는. 그것도 가설을 세워놨었어. 그런데 왜 아니라고 생각했냐면 자기소개 때도 비슷한 행동을 해. 근데 자기소개 때도 그렇게 그 인심을 잃을 행동을 하니까, 이 사람은 저게 지금 현숙 씨를 거르려고 한 행동은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솔직한 거지. 이제 과하게 솔직하고 겸손한 거지. 굳이 내가 해서 내 점수를 잃는 거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안 하면 자기를 포장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허세에 쩌든 건데, 이게 반대편으로 너무 갔어. 굳이 나의 단점부터 드러내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광수에 대해서 뜨악하고 안 다가갈 수 있는데,
그래? 아씨, 알았어 하고 가면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광수는 테스트 중인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어. 그게 어떻게 보면 방금 말한 그런 일종의 겸손함이지. 예를 들어서 부자가 부자 티 안 내고 가난한 척 했다가 만나면 생각보다 부주하네? 약간 이런 느낌. 되게 무례하고 아나 모임 같은데 생각보다 배려하는 사람이네? 생각보다 맞추려고 하네? 약간 이런 느낌이 애초에 기대치를 그냥 팍 해버리면 속의 내용물을 굉장히 기대치를 낮추는, 속에 막 비싼 컵이 들어있는데 겉에 포장지를 신문지로 막 싼 거야. 막 기름기 약간 묻은 신문지로 싸가지고 이렇게 선물 주는데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예전에 국이 광수가 첼로하는 정수기랑 데이트할 때 아무 말 막 하는데도 정수기가 다 받아줬을 때처럼 17개 광수도 현숙 떨구려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이상한 말했음. 맞아요. 나도 그 장면이 떠오르긴 했거든요. 그런데 국이 광수는 전체적으로 자기소개를 할 때나 다른 사람과 데이트를 할 때 분명히 달랐거든. 예를 들어서 영숙과 데이트를 할 때는 조금 텐션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좀 다정하고 잘 들어주고, 순자랑 데이트를 할 때도 약간 그런 나른한 매력이라고 할 정도로 좀 편안하게 해줬거든요. 근데 이번 광수는 일관돼 있어. 국이 광수는 좀 달라. 그때는 확실히 정숙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첼로 정숙님이 광수의 마음을 좀 얻고 싶어서 조금 과하게 자기 자신을 좀 표현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다 보니까 광수는 그걸 한꺼풀 벗기고 들어가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보고 싶어서 일종의 테스트한 건 맞거든요. 근데 이번 광수님은 테스트는 테스트일 수 있는데 그냥 이게 일관돼 있어 지금. 자기소개 때도 이래. 이게 지금 자기가 점수를 잃는다는 생각을 애초에 안 하는 것 같아. 이러도 그만이지 뭐. 싫으면 가. 그래도 좋으면 와. 그래도 막상 오면 생각보다 나을걸? 약간 이런 쪽이 아닌가. 대학 미팅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는 아닌 거죠. 철이 없던지. 철이 없는 쪽에 가까울 것 같긴 합니다. 철이 없다는 표현은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집착하는 여자에게 너무 대인적이 있는 사람일까요? 그것도 가능성이 있지. 광수 씨도 연애 경험이 많아 보이진 않거든요. 나이에 비해서. 그런 걸 보면 그런 몇 번 안 되는 연애에서 그렇게 좀 힘들게 오히려 맞춰줬던 기억이 있을 수 있지. 거기에서 광수 씨는 3, 4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기간 동안 광수 씨가 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내가 그걸로 인해서 상대에게 굉장히 많은 혼이 났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광수 씨는 그런 사람에게 끌리고 있을 수 또 있어요. 스스로 이제 머리로는 그런 사람한테 끌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어떤 점 때문에 나를 언급했냐라는 말에 이제 대화를 나눌 때 좀 여유가 있다, 좀 편안한 느낌. 광수 씨는 약간 수줍은 그런 제스처가 나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막 남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은 아니거든. 오히려 그런 부분을 더 경계하고 난 남 눈치 안 보는 사람이야 라고 더 스스로를 자꾸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 건 있지.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되게 편안하게 어쨌건 자연스러운 느낌. 광수는 굳이 자신을 꾸미려 들지 않고 오히려 꾸민다고 하면 반대쪽으로 꾸미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현숙 씨가 보는 이런 점은 맞다고 봐요. 광수 씨는 뭐 자신을 과하게 꾸며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비하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자기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자 하는 약간 방골정신은 있긴 한 것 같은데 그냥 편안하게 하는 그렇긴 한데 그래서 그렇게 대해주는 느낌이 있었냐. 근데 이제 그런 나를 대하는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되게 편해 보인다고 한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현숙은 광수 본질에 대해서 얘기했고 광수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여성은 자신이 어떻게 대해지나를 더 신경 쓰면서 말하고 있을 거라는 사고방식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 남녀 관계를 그냥 좀 대등한 관계로 보고 있지는 않을 수 있고 여성은 나를 억압하는 존재 혹은 또 여성에겐 내가 무언가를 해줘야 되는 존재 약간 그 연애를 많이 해보지 않았을 때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사고방식이 조금 존재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근데 뭔지 알죠? 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더 설명하기 힘드니까 근데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다. 현숙 씨가 대화를 참 잘해요. 이게 남성 입장에서는 현숙 씨 같은 사람과 데이트를 하면은 기분이 되게 좋아질 것 같아. 그래서 연애할 때는 어떤 스타일이냐. 근데 조금 더 일상적인 얘기를 했다면 광수 씨의 다른 또 매력을 발견할 수 있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일단 이 사람들끼리의 친밀도가 너무 없지. 아니 전체적으로 친밀도가 너무 없지. 지금 하룻밤 같이 밥 먹은 게 다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 성격상 막 절제 없이 막 밤새 막 술 먹고 또 그런 성격의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 인생의 루틴이 중요한 사람들이 곳곳에 깔려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술자리가 막 엄청나게 길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막 그렇게 친밀감이 엄청난 것도 아닐 거고 그리고 이게 또 세미 못쏠 기수잖아요. 제가 못쏠 기수 때 설명을 드리자면 왜 못쏠이 돼? 이번 기수가 꼭 그렇다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조심성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그리고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 이것이 다일 수도 있고 이 중에서 골라진다고 제가 왜 못쏠이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무래도 조심성이 많거나 아니면 좀 신중하거나 뭐 비슷한 표현이겠지만 아쉬울 게 없는 부분 그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겠지. 그치 일만 열심히 한 사람들도 있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 하룻밤 같이 이렇게 술자리 하고 이랬지만
뭐 16기만큼 그렇게 끈끈한 사이가 되지는 않았을 거다. 연애할 때 어떤 스타일이냐라고 이제 본인이 생각을 하는데, 내가 연애할 때 겪었던 그런 고통을 다시 만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겠죠. 광수는 이제 그런 실패를 반복하고 싶지 않겠지. 나의 그런 자유로움을 꺾어가면서 사랑을 했어도 결과적으로 얻어진 건 이별이었을 테니까. 방치라고 말합니다. 방치라는 단어가 진짜? 왜냐면 방치라는 단어는 보통 우리가 상담할 때 많이 오잖아요. 뭐 애인이 저를 방치해요. 뭔가 고민이 생기는 단어잖아. 문제라고 생각하는. 여기서도 이걸 뭐라고 대꾸해야지? 속으로 지금 내가 싫다는 말을 돌려서 하는 건가? 지금 내가 까인 건가? 그 생각을 아마 할 거야, 머릿속으로. 연락도 잘 안 되고. 뭐 그러니까 이제 광수는 이제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런 방치는 아니고, 만나자고 했는데 갑자기 일이 있거나 피곤하면 갔다 와. 이제 그렇게 가봐야 될 것 같으면 이제 상대한테 그런 거를 좀 존중하는, 뭔가 구속하지 않는, 그래서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내가 구속하지 않는 것만 얘기하면 너무 잘난 척 같으니까 광수는 자기 어떤 부분도 솔직하게 얘기를 하려고 내가 구속받는 걸 싫어한다. 그러니까 너도 나를 구속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광수를 만약 이 말을 듣고 그래 좀 별론데 다른 부분이 괜찮아라고 하면 지금 광수가 말로써 일종의 엄포를 놓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방치하는 연애를 해. 언제든 축구 갈지 몰라. 약간 이런 엄포를 놓은 것처럼 됐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연애하기에는 괜찮은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광수 씨는 굉장히 맞춰주려고 하는 사람이긴 할 거야. 말하는 거에 비해서. 말이 이제 지금 워낙 워딩이 방치, 축구 막 난리 나잖아 지금. 너도 날 구속하지 말아라 스타일 하니까 현숙은 일단 시선을 떨굽니다. 뭐야 그럼 왜 만나? 약간 2D와 연애를 할 때와 비슷한 그런 연애관인가? 여기서도 광수 씨가 뭔가 설명을 하려고 더 덧붙이는데 점점 이런 것들은 미궁으로. 이번에 영호님도 그렇고 광수님도 그렇고 살짝 그런 순수악의 느낌이 있지. 영호가 살짝 순수악이라면 광수 씨는 내가 하는 말에 상대가 어떤 식으로 좀 부정적으로 나를 받아들일지에 대한 개념이 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3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이거 눈을 떠올리는 거 보면 이거 지금 어쨌든 이미지를 떠올리는 건데 12시쯤에 전화해서 2시에 친구들이 축구하자고 한다. 축구? 갑자기 축구? 굳이 축구라는 단어를? 뒤에서 자기소개할 때도 굳이 신우이를 5명? 예시를? 그 시가족 얘기를 한 거는 주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예시를 들어서 그런 사람을 혹시 찾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광수는 눈치가 없는 게 아니고 알면서 자기는 개의치 않으니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거에 더 가까울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개의치 않는다는 거. 그리고 개의치 않음을 더 자꾸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 우리 한 5시에 보면 안 돼? 그러면 이제 그래 5시에 봐. 하지만 날짜는 나중에 정하자 하고 차단. 다음 생에 5시. 광수 씨는 뭔가 자꾸 설명을 하려고 드는데, 광수 씨가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그렇게 이제 서로가 좀 뭐 갑자기 뭐가 바뀌면 바뀌는 대로, 그 상황에서 뭐 기다리면 기다리는 대로, 뭐 상대가 나한테 그렇게 해도 나도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이제 서로가 좀 자유로운 연애, 친구 같은 연애를 나는 꿈꾼다라고 생각하는데, 방금 광수 씨가 말한 연애를 초반부터 인정하긴 힘들지. 진짜 뭐 오랜 연애를 한 그런 커플이라면 서로가 이제 그런 일들을 좀 허용할 수도 있겠지. 항상은 아니고 진짜 뭐 한두 번 정도라면 그래 넘어갈 수도 있겠지. 오랜 연인이라면.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썸 타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거나, 아니면 사귄 지 뭐 한 6개월도 안 됐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누가 계속 사겨. 손흥민이면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누나가 5은 아니라도 사촌들이랑 끈끈하게 모여서 살 듯. 제주도라면 온 가족들이. 제주도라면 하긴 그렇지. 광수 반응 떠보는 듯한 표정. 좀 그런 것 같아. 좀 떠보는 면도 있어. 근데 그건 서운할 수 있죠. 당연히 이게 일도 아니고, 일이면 뭐 그럴 수 있어도 이게 일도 아니라 친구들이랑 노는 것 때문에 나랑 약속을 그렇게 미룬다는 거는 상당히 거슬리는 일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현숙이 말하는 이런 반응들은 너무 당연한 반응이야. 오히려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인 거지. 근데 광수는 그런 거 이해할 수 있죠 라고 말하는 사람을 고르려는 거라면 이건 실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게 근데 광수 씨가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이렇게 자연스러운 반응을 찾는 건지는 모르겠어. 근데 구기광수님은 첼로정숙님이 예를 들어서 평소에 받아들이지 않을 부분을 과하게 받아들였단 말이야. 방구 얘기도 그렇고 그런 걸 받아들였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사람은 진실되지 못하는구나 라고 광수는 판단하는데 활용했지. 테스트 자체는 잘못한 거고 무례하다고 할 수 있지만 테스트 방향 자체는 옳았어. 근데 지금 광수 씨가 이걸 통해서 걸러지는 사람들이 오히려 평범하고 좋은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광수 씨는 구기 광수 씨에 비해서 인간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테스트 자체가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면 뭐 당연히 인간을 테스트하는 건 뭐 옳지 않고 상대도 나를 테스트한다는 걸 감수해야 되지. 그렇지만 다만 굳이 방향성을 따지면 과거에 구광수님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테스트긴 했어. 근데 이번에 광수님은 이걸 통해서 저거를 다 수용하겠어 오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아쉬운 사람 아니면 진짜 이 광수의 본질을 사랑하지 않고 맞추기만 하는 사람 그럴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를 이해해 줬으면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부모를 찾는 건데 이렇게 되면 그 상대가 부모가 돼주길 바라는 거는 너무 과한 생각이야. 이루어질 수 없는 바람이야. 부모가 돼줄 수는 없거든. 나를 가장 많이 이해해주면 좋겠다. 그거는 부모님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부모를 통해서 그런 걸 이해를 받는 거고, 뭐 결혼을 꿈꾸고 아이를 키우고 이런 거면 내가 이제 가장 많이 이해해주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지. 이해를 바랄 수 있는 시절은 끝났어, 실은. 현숙 씨의 표정은 원래 저렇게 항상 웃상인 현숙 씨조차도 표정이 굳어가기 시작합니다. 짧지만 굵었던. 왜 굵었죠? 강한 인상을 남겼긴 했겠네요. 강한 인상. 아우 여기는 큼직한 지뢰가 있네. 어우 밟았다가는 산산조각이겠다. 근처도 가지 말아야지. 라고 해. 뭐 그렇게 생각하면 굵었던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좋은 시간이었던 건 서로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현숙 씨는 이제 아우 너무 피곤해서 이제 정서적으로 이제 광수에 대해서 충격을 먹었지만 좋은 표정을 유지하기 위한 그것도 내 마음과 다른 표정을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비스직을 하시는 분들이 에너지를 많이 쓰거든. 힘들거든 삶이. 왜냐면 내가 실제로 어떤 정서적인 변화를 겉으로 드러내면 되고 항상 이제 좋은 모습으로 고객을 대해야 되니까 에너지를 많이 쓴단 말이야. 이제 그런 에너지가 지금 소비되고 온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힘들 상황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아까 나갔다가 지금 들어온 거냐. 근데 산책만 하는 줄 알았더니 침을 먹고 왔다. 누구랑이라는 말에 이제 광수님. 광수 씨가 어떠냐는 말에 여기서도 현숙 씨는 충격을 굉장히 심하게 받은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유하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광수님은 괜찮다 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높이 올라갔다. 실은 내 마음의 1순위가 광수였다. 근데 굉장히 높았다. 이걸 처음에 일단 강조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지워졌다. 근데 그게 이제 광수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여기서도 벌떡벌떡 무슨 일이죠? 대체 왜 지워졌지? 광수 경계경보 발동인가요? 근데 이제 되게 좋으신 분이긴 한데 너무 극단적인 이 사람이 막 나쁘다 그건 아니고 나랑 비슷하긴 한데 그게 이제 좀 정도의 차이가 있다. 자유를 존중하고 서로 생활을 존중하는 점. 그 남자 순수 악이야. 여자를 방치시킨대. 뭐 얘들 줄 알아? 여자랑 약속 있어도 축구하려고 5시에 나온대. 3시에 약속 있어도 5시에 나온대.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더 심하게 말할 수도. 왜냐면 감정적으로 충격을 받았으니까. 근데 현숙은 어쨌건 그래도 뭐 그치 방송이라 조심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광수의 평판이 나빠질 정도의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 물론 지웠다는 건 유하진 않은데 내가 지웠다는 거니까 내가 지웠다는 거고 이제 그렇게 자유를 존중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본인의 자유로움이 좀 높다 보니까 나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광수제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순자 씨는 이제 영식님을 고민했지만 이제 몰표될까봐 난 안 찍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영식에게 나는 대시를 하기 시작할 거다. 그러니까 나 이랬다 저랬다는 여자로 보지 마요. 물론 아직 나이는 서로가 모르지만 나 영식한테 이제 곧 대시를 시작할 것 같은데 자기소개만 끝나고 나면 영식한테 갈 건데 내가 이랬다 저랬다는 여자는 아닌 거예요. 라고. 그래서 첫인상 다 좋았는데 고민됐다. 근데 영식님이 표가 없어서 근데 그것도 신기했다. 아니 근데 뭐 옥수님도 없었으니까 이게 꼭 표를 많이 받는 게 어떤 그 척도는 아니긴 하지. 광수는 몽골 초원 유목민처럼 살아야 돼. 또 어떤 시대를 잘 만나면 그들의 정서가 또 굉장히 생존력이 높을 수 있겠지. 근데 현숙은 기본적으로 좀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라고는 생각 들어요. 근데 물론 또 봐야지. 솔로 나라 이 가혹한 솔로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귀인이라고 나갔는데 방치하고 축구한다는 얘기 듣고 왔으면 살짝 멘탈이 흔들릴 법도 한데. 그래서 영식을 고르지 않은 거가 이제 좀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저건 뭔가요는 사과 얘기죠. 이들은 지금 영표 클럽이니까 모르지. 왜 스티커가 붙어있죠? 우리 스티커는 왜 없는 거죠? 네, 순자 씨는 영식 씨를 가장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철은 좀 안전픽이라고 할까? 상철님이 인기 남으셨. 저희가 첫인상 영표들. 영식 씨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죠. 사과 이제 뭐 얘기를 하면서 사과가 있었는지도 몰라. 심지어 영식 씨는 아침에 일어나서 공국사가 꼭 하나씩 먹어. 그랬는데 못 먹었죠. 광수는 카라반에서 살고 디지털 노마드가 직업인 집시 스타일? 그러니까 참 이게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한 노력들이 결과적으로는 내가 피해야 될 사람으로 정착되는 일들이 있지. 광수 씨가 원하는 사람은 좀 평범하고 나를 이해해주는 이해심이 넓은 사람을 원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또 굳이 이해심을 가지면서 광수 곁에 남을 필요 없죠. 왜냐면 그런 이해심을 바라는 또
좋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정서적으로. 이해심이 넓은 사람은 사람들의 또 본질을 좀 더 많이 보는 가능성이 높지. 자기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광수가 실은 저렇게 테스트를 하면 주변에 남을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은 고가와도 아쉬울 게 있어서 참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럼 나중에 또 변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인생은 원래 쉽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를 보고 얘기하는 거지. 인생 쉽지 않죠. 네. 살면서 쉬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 영표 클럽이 괜찮은 것 같은데? 영표 클럽? 아니 근데 이번 기수는 어떻게 조합을 해도 전체적으로 다 괜찮아요. 내가 너무 얼굴이 날티났나? 메타인지가 좀 되고 있죠. 뭐 굳이 따지자면 여기에서 다들 날티는 저는 안 나 보이거든요. 다들 이렇게 좀 순수하고 영수님도 그냥 모범생 이미지인데 그걸 깨고 싶어갖고 자꾸 자기 사람들이 어떤 자기를 바라보는 클리셰를 깨기 위해서 오버하고 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한편으로는 좀 귀여운 구석이 있어. 그런데 굳이 따지자면 이 중에서 뭐 가장 날티가 그래도 있는 사람 따지면 뭐 영식님일 수는 있겠지. 그래서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 아니 근데 이거는 옥수님이 영표인 것과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다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영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약간 장난스럽게 화내는 척을 하고 나쁜 남자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이 나쁜 남자라는 거를 설명하는 게 굳이 따지자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잖아요. 하나는 이 사람이 갑질을 하고 그리고 상대를 되게 힘들게 하지만 어떤 매력 때문에 이 사람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을 통제하는 사람, 그쪽 계열의 나쁜 남자가 있고, 상대가 원하는 걸 주진 않고 자기 주장이 확실하지만 그래도 나를 챙겨준 약간 친데레 같은 계열이 있단 말이죠. 근데 영식 씨는 이 두 가지 계열에 다 해당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지금 우리가 16기의 영향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너무 좋게 보이는 걸 수도 있어. 어떤 일이 또 터질지 모르지. 약간 우리를 되게 긴장시키잖아요. 16기가 아직 잔재가 남아있어서 언제 어떤 일이 터질지 몰라.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또 보일지 몰라. 16기는 회차가 번갈아 가면 회차가 계속 지나갈수록 계속 새로운 빌런, 설마 이거 이상이 나와? 이거 이상이 터져? 자꾸 우리를 그렇게 지치게 만들었잖아. 자꾸 우리를 한 방 때리고 맞았다. 다음에 좀 편하게 더 세게 때려. 막 계속 이렇게 됐었잖아요. 근데 17기도 혹시 그런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그냥 보고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알고 보면 그냥 장르가 다른 걸 수도 있어. 그냥 우리가 막 공포 영화를 계속 보면서 막 깜짝깜짝 놀라다가 이게 공포 영화인 줄 알고 보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농촌 드라마였던 거야. 농촌을 보면서 저 안에서 무슨 뭐 시체가 발견되나? 막 이렇게 하면서 무서워서 봤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농촌 힐링물이야. 그런 느낌인 거지. 끝날 때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냥 끝나. 내가 이걸 장르를 잘못 생각했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세표남. 여기서 상철 씨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소개 연습을 하고 있었을 거야. 여기서는 더 열심히 연습하는 영철님. 이 표정은 참 그냥 이 사람이 날 웃기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옆에서 이렇게 연습하고 있는 모습만 보면은 한 3일치 스트레스는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서 이런 것도 평소에 잘 안 쓰는 거잖아. 그렇게 이제 탁 던지고 이렇게 멋있게 세상에서 내가 제일 멋있어. 나는 왜 이렇게 멋진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약간 이런 느낌. 저마다 다른 향을 깊이 뿜어내니 뿌리 내린 곳마다 우리 삶은 다르게 피어난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는 다른 모습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런 것 같아. 이게 보면 저 사람들이 만나면 참 잘 어울리겠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꼭 그 사람끼리 만나지 않아도 또 어떻게든 살거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은 정답은 없죠. 오답인 것 같은데 노력하면 그게 정답처럼 되는 게 또 삶이니까. 그렇게 자기소개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업을 보면 그 사람을 둘러싼 세상이 보인다. 그럴 수 있죠. 그 사람이 살아온 길을 유추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첫 번째 시작은 영수님. 영수님의 소개할 때만 이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고 되게 밝아요. 리액션 부자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 있으니까 너무 떨리네요. 근데 남자는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당당하게 자기소개. 약간 자신감 있고 남자다운 모습에 대해서 그게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온 사람 같아. 그게 아마 아버지의 영향일 수도 있고 어쨌건 어디 가나 이렇게 솔선수범한다. 좋게 말하면 솔선수범이고 그거를 좀 나쁘게 말하면 좀 나대는 관심을 받아야 되는 약간 그런 사람일 수 있겠죠. 그게 또 자신감으로 연결되고 남한테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게 영시 같은 사고방식인데 스스로가 노력을 안 한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자꾸 뭐 사회 비난하고 겉으로 좋은 척만 하다가 이 사람이 나의 본질을 알면 도망가고 그렇게 빠지는 경우는 진짜 최악이고 영수 씨는 내가 지금 그렇게 좋은 모습 리더십을 갖고자 하는 이상적인 모습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 최대한 맞추려고 꼼꼼히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쨌든 결과물은 좋아. 근데 이제 다만 내 자신감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타인이 나의 자신감을 인정할 만큼 나를 멋진 사람으로 보지 않으면 그거를 영수 씨는 싫어하는 거지. 그게 이제 약간 과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거죠. 하루하루의 행복을 느끼면서 그 과정에서 꿈을 이뤄가는 사람.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정의 행복을 추구하고
이거는 맞는 말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이게 결국 자부심을 만들어내는 얘기고. 혹시 마음술기의 힘 책을 읽은 건 아닐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혹시나 읽으셨다면. 그래서 매 순간 행복을 추구하는 거. 영수 3년 전 아나운서하고, 그래서 영수는 가장 나이가 많다고 하지만 38살. 실제로 가장 나이가 많은 건 광수님이었죠.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 자부심이네요. 삼성의 반도체 개발 연구원이고. 좀 계산적일 듯. 계산적인 면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니까 여기서 이성에 대해서도 내가 자기 관리 열심히 하니까 이성도 열심히 하길 바라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너도 해야지. 약간 이런 기본적으로 이런 사고방식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양보하고 맞춰주고 그때그때 유연하게 대처하는 사람은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도 이렇게 해. 그러니까 확실히 개인주의적인 면은 있는 거지. 플래시 메모리를 이렇게 자세히 소개할 필요는 없는데 메모리 반도체를 개발 중이다. 그래서 동탄에서 살고 있고 그래서 이성분들한테 어필하고 싶은 게 제 자랑은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이런 걸 보면 진짜로 LBC를 평소에 가끔 보셨나? 자존감이 높고 자신감이 항상 넘치는 점. 자신감이 넘치는 건 확실한 것 같아. 그리고 자존감은 스스로가 높이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같아. 기본적으로 원래 자존감이 막 높았다기보다는 자신감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그 자신감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자기가 뭔가 결과를 만들어냈고 몸도 좋아지고 좋은 직장에 갔고 학교도 대학원을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도 했고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이뤄가면서 자존감이 높아진 케이스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시도 지루하지 않다. 바꿔 말하면 아까 이제 침묵을 좀 못 견디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자기 중심적인 개그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말실수를 좀 하는 것도 같아. 근데 뭐 조직에서 그런 말실수를 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의 말실수는 아닌데 이제 영수 씨의 어떤 스타일이 맞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하고 불편할 수 있는 사람이긴 하지. 그러니까 잘 만나야지. 세 번째는 체력이 좋다라는 점. 근데 이제 이게 영수 씨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나이가 좀 많은 편이라고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나이는 있지만 약하지 않아요라는 거를 어필하고 싶었을 수도 있겠죠. 한시도 지루하지 않다는 건 피곤한 스타일이다. 단점일 수도 있다. 아니 근데 우리가 그 동물을 키울 때도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뭐 나를 지루하지 않게 하는 사람은 되게 선호하는 사람도 있겠죠.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닭다리 얘기도 그냥 긴장해서 아무 말 한 것 같다는 느낌인데 전 영철보다 영수가 훨씬 웃겨요. 영수 씨의 개그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잘 맞으면 지금 봐봐 영숙님도 얼마나 좋아해. 그러니까 저거를 잘 맞. 여기서 정숙님은 그냥 그렇거든. 근데 영숙님은 빵 터졌어. 너무 좋아. 체력 얘기는 색드린 느낌이다. 아니 살짝 그걸 의도하고 말한 건 맞지. 좀 자꾸 이성적으로 자꾸 자신을 어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긴 한데 저게 불편할 수 있다는 거. 근데 뭐 애초에 그런 거를 불편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게 목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 이상형을 묻는 질문에는 운동을 좋아하는 분. 그게 이제 자기 관리. 내가 관리를 하니까 너도 관리해라 이거지. 그리고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스펙은 다 있는 것 같으니까 운동 얘기를 먼저 하는 걸 수도 있을 거고. 우산을 권유했는데 괜찮다고. 아, 저 허세는 뭐 어떻게 보면 귀엽지. 귀여운 면이고. 저게 또 너무 과하게 허세를 또 부려버리니까 그냥 귀여운 것 같아요. 약간 김보성이 이렇게 의리를 강조하는 게 옛날에는 멋있다고 느끼는 시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는 김보성의 그런 의리고 이렇게 남자다움 약간 이거는 약간 희화화됐잖아. 유머 코드가 됐잖아요. 영수 씨의 이런 모습도 비 어때요? 막 머리 넘기고 이런 거는 그냥 영수식 개그 같아. 광수 씨가 성격상 이성이랑 잘 안 싸울 것 같은데 그래요? 싸울 것 같은데? 싸운다면 그 이유는 뭐고 화해 방법은 어떠냐? 진짜 잘 안 싸우고요. 만약에 싸운다면 여기서 약간 영수식 개그를 친다면 만약에 싸운다면 역시 남자는 주먹일까요? 뭐 이런 거를 하면 영수식 개그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너무 예시가 쪼잔해져 버렸어. 차라리 그냥 뭐 남자는 주먹이죠 하고 농담입니다. 뭐 싸우면 뭐 양보하는 거죠. 뭐 이렇게 넘어갔으면 됐을 텐데 이게 너무 닭다리 얘기를 하니까 아 영수가 확실히 참 똑부러지고 그런 면은 있지만 좀 계산적이고 양보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은 드는 거지. 근데 살짝 국기를 보고 온 게 아닐까 싶긴 해. 왜 네가 닭다리 2개를 먹냐? 다금바리 사건, 식탐이 강한 편. 그리고 이제 다음에 푸는 건 다음에 만났을 때 내가 2개를 먹겠다. 나한테 엄격한 만큼 상대와 나 사이의 관계도 엄격하겠다. 뭐 2개 먹었으면 먹는 대로 뭐 아니면 하나를 더 시키든가 다음에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되는 건데 이게 유머라고 한 건 아니고 영수 씨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확실하게 선을 지켜라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갑자기 영식 씨가 소환이 됐습니다. 지금 영식은 더 이상 이제 밥시기가 아니죠. 지금 영식 씨는 지금 바다를 보면서 눈물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신 분이네. 굉장히 좋게 해석을 했죠. 원래 그런 거는 좀 철저해야 됩니다. 그래? 왜지? 그냥 먹는 거 그냥 좀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영수 씨는 누군가가 나에게 의지하길 바라면서도 또 의지하는 사람은 싫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독립적인 멋있는 사람을 바라지. 장기자랑은 내 사람입니다라고 아시나요? 아니 모르면 뭐 안 부를 거야? 그래서 여기 순자 씨가 바로 배경. 아 완전 옛날 노래. 순자 씨가 살짝 영수 씨의 이 말들이 너무 늘어진다고 생각한 걸까요? 이 정도에서 끝내면 안 되겠냐고 하는 걸까? 순자 씨가 이 영수 레이더를 발동한 걸까? 순자 씨가. 그래서 이제 내 사람입니다를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랩을 하죠. 랩을 하고 이 장면이 갑자기 빨리 감기가 되더라고요. 내 손이 빨리 감기를 눌러버렸었어. 그렇게 이제 넘어갔고요. 그렇게 이제 하지만 상철의 반응은 끝내주죠. 상철 씨는 리액션을 굉장히 열심히 하죠. 하는 사람은 되게 신날 것 같아. 이게 내가 막 너무 잘하고 막 뛰어난 거를 많이 보이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영수 씨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엄친아 이미지가 있잖아요. 뭐 몸 좋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 좋은 학벌에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저렇게 가진 사람은 조금 자기를 내려놓은 모습을 보이는 게 아무래도 균형적으로는 도움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 기수의 영식님은 좀 그런 면이 있잖아요. 좀 많이 내려놓고 또 약간 사람들에게 뭔가를 베푸는 약간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 실제로 이 사람들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 근데 영수님은 약간 자기 멋에 취해가지고 나 이렇게 멋있지?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다들 너무 과하게 느끼는 거야. 이미 어느 정도 갖춘 사람은 고개를 이제 숙일 때가 됐거든. 영수님은 낮춰도 어차피 빛나 보이는 사람이란 말이지. 그런데 굳이 거기서 나 이렇게 빛나지? 나 이것도 잘한다? 이것도 잘한다? 자꾸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더 어려 보여 버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이제 자막도 자신감 하나는 뭐 이렇게 하면서 살짝 그렇게 느낌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17기 영호님, 어쨌건 32살이고 제 직업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어릴 적부터 조금 탐구심이 많았던 사람. 그래서 인간의 뇌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그래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정신과학. 그래서 영수가 벌써 이제 자기소개하고 들어왔는데 벌써 이제 살짝 이제 현타가 오기 시작하지. 아, 다들 자기 그게 영호는 좀 만만하게 생각했는데 의사야? 살짝 이렇게 되는 거지. 정신과학에서 최전방, 그래서 정신과 의사. 그래서 인턴 과정까지 마무리를 했고 다들 이제 놀라죠. 3년 정도 공중보건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정신과 쪽으로 다시 또 계속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정신과 아니면 안 가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사람 심리에 관심이 있다고 했는데 사람에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병리학적 메커니즘 같은 거에 관심이 있는 거지. 그럴 수 있겠죠. 현숙님이랑 대화를 할 때도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개념은 조금 없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읽는 거는. 그래서 머리 쓰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취미는 홀덤. 성격의 장점? 차분하고 착한 것. 그렇죠. 순수 악이니까 착하죠. 항상 선의로 말하지. 그게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상도 괜찮나요? 질문에 하하 어쩌지? 뭐라고 대답한담? 순간 뇌정지. 얼굴은만 웃음뿐 뇌는 정지돼 있는 상황이 살짝 있죠. 그래서 연하를 선호하긴 하는데 현숙 씨의 또 웃음이 나오지만 저게 진짜 웃음 아니지? 연상으로는 많이만 차이 안 나네요. 그것도 하필 현숙 씨가 물어봤으니까 서로 좋으면 어떻게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2살 얘기를 눈치없이 꺼내진 않았어. 현숙의 표정은 살짝 실망하는 표정이 들긴 하죠. 왜냐면 영호가 자기보다 어리거든. 지금 아직 현숙 씨의 나이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호 괜찮고 좀 귀여운 면도 있고 직업도 좋은데 이게 내가 안 되려나? 약간 이런 생각 하고 있을 수 있겠지. 춤을 준비했다. 반전이긴 해. 그러니까 영호 씨가 지금 순수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뭔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또 배워가면서 좋은 그런 순수한 좋은 면으로 잘 맞춰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뭔가 그런 교육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 조용조용 있어서 좀 내성적인 줄 알았는데 순자와 현숙 둘 다 영호에 대해서는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왜냐면 일단 저렇게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저런 퍼포먼스를 준비했다는 게 매력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영호 씨가 뭐 춤 스쿨의 원장이다. 그런데 나와가지고 저 정도 춤을 춘다 그러면 좀 별로 실망스럽죠. 별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좀 반전 매력이고 균형을 맞추니까 재밌는 거지. 우리가 영호 씨를 봤을 때는 조금 창피하면 우리의 몫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은 영호의 노력을 좀 박수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호감으로 발전됐을 수 있는 거지. 앞에 분들이 너무 강렬했지. 강렬했어. 영호와 영수가 이제 워낙 그 랩과 춤 이렇게 하니까 영식님 입장에서는 좀 그럴 수 있지. 근데 영식님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사회 보거나 이런 식으로 톤을 잘해. 여유 있게. 영식님의 등장. 나이가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친구 영호랑 동갑이죠. 나이가 다른 기수랑 따졌을 때도 비슷한 나이거나 좀 어린 나이 때 아닌가? 이 정도면? 약간 특이점이 있다면 국적이 캐나다. 그리고 캐나다 유학하고 학원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일하고 있는데 직업은 외환 중개인. 그러면 이거는 지금 기관이자 외국인. 아까도 처음 말했지만 이거는 굉장한 메리트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외환 트레이드나 이런 거 할 때는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기관이 따로 잡히는데 지금 영식은 두 가지가 다 되니까 이 기관에서 영식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상대적으로 좀 많지 않겠나. 그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니까 굉장히 코어일 거고, 다른 사람보다 연봉이 똑같은 일을 해도 높으면 높았지 낮진 않을 거다. 직업 자체도 나쁘지 않고 그 직업 안에서도 상당히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주식하는 사람이면 외국인 기관이 탑인 건 알지. 그래서 시장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돈 보셨나요? 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게 내 업무다. 돈이라는 영화가 있으니까 더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환시장 특성상 이렇게 시장 참여자분들이 많지는 않고 주변에 잘 없다. 그래서 그 시장에 그때 100에서 150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적은지 몰랐어. 그 외환 중개인이. 본인의 장점은 파워 J다. 파워 계획형. 그래서 데이트할 때 몸만 오시면 됩니다. 이런 마인드 좋은 것 같아. 근데 이제 이게 맨날 나만 계획 세우냐? 이렇게 나오면은 안 되지. 근데 이제 몸만 와가지고 이 사람의 계획에 동참해가지고 뭐 그거에 대해서 좋아해주고 리액션 해주고 감사하게 생각하면 뭐 좋죠. 바라는 배우자상은 성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요새는 좀 철이 들었는지 이제 외적으로 스타일에는 끌리지 않는다. 이제는 좀 만날 만큼 만나봤다 이거지. 이런 스타일은 이번에 하트 시그널을 봐도 드러나죠. 당장 뭐 그 민규 씨도 그렇고 외적인 걸로만 혹 가진 않아. 과거에는 어떤 모습에 끌렸냐? 다람쥐상. 그래서 지금은 어쨌건 외적으로는 순자 씨한테 제일 끌리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게 과연 다른 뭐 영식 씨가 원하는 성향의 사람을 만났을 때도 유지될 거냐?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물론 뭐 순자 씨도 충분히 매력이 있고 이런 사람이니까 잘 유지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좀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다람쥐상은 실은 순자를 얘기하는 거겠는데 순자는 자신이 다람쥐상이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걸까? 그리고 박스를 상철 씨가 또 이렇게 알면서 이렇게 자꾸 던져주는 것 같아. 박스 갖고 온 것도 알고 그러면서 자꾸 물어봐서 영식 씨가 그런 부분을 더 이렇게 어필할 수 있게 자꾸 던져주는 것 같아. 그래서 잘할 수 있는 거, 조금이라도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뭔가. 사실 조그만 걸 준비했어요. 조그맣지만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소소한 선물들 이런 게 굉장히 기억에 남거든. 손을 쭉 뻗어서 받고 이렇게 또 각각 다른 색깔로 이름이 헷갈리면 안 되니까 이 색깔마다 다른 걸 준비해가지고 그 안에서 나온 거는 이름이 써있는 선풍기. 그냥 선풍기도 아니고 이 정도를 하는 사람이면 기본적으로 신경을 쓰는 사람이니까 이제 나이가 들잖아요. 나이가 들면 나는 좀 어중간한 나이인데 이렇게 좀 어르신들을 보면 아부하는 사람을 싫어하지 않아요. 이건 그러니까 남녀 관계를 떠나서 하는 얘기예요. 시야가 넓고 아부할 거리를 적재적소에 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저게 예를 들어서 아부인 것 같고 아니면 이 사람이 그냥 영업상 나한테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행동 같아도 남들이 놓칠 만한 부분을 수고해서 나한테 하는 거를 높게 평가해요. 절대 가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어른들을 모실 때 사람들은 내가 너무 가시적으로 보일까? 평소에 연락도 못 드렸는데 그런 아니야. 그냥 아부해. 보스 매니지먼트에 중요한 거는 일관된 아부여야지. 남이 볼 때 아부여도 나한테 잘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거든. 남들한테 똑같이 해줬다고 해도 이 정도로 신경을 썼고 이렇게 이름까지 새겼다? 그러면 당연히 플러스지. 남녀 관계에서 단둘이 있을 때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소소하게 해주고 뭔가 이렇게 수고로움을 보여주는 거는 보통의 사람이라면 좋아합니다. 당연히. 결혼하면은 와이프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준비한 것 자체가 준비성이 철저하고 섬세하다고 느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시야가 넓고 본인의 수고로움을 하는 거니까. 이제 시야가 좁고 자기의 수고로움을 들이기가 싫어가지고 이런 거 다 가식적으로 보이는 거지 뭐 하고 안 하는 사람이 최악이지. 시야도 좁아가지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민폐인지도 모르면서.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는 분명히 이제 플러스 웨인이죠. 나랑 달라서 좋았다. 순자님은 이제 좀 즉흥적이고 준비성이 좀 없는 그런 면이 있고 현숙님도 감동. 선물 주는데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라고 실은 다른 사람한테는 살짝 공격적일 수 있는 인터뷰어의 질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나 하면서 이렇게 농담처럼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현숙님이 성격이 되게 좋아. 영호님이랑 얘기할 때도 실은 공격적일 수 있게 들릴 수 있는 부분도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고 살짝 기분이 상했지만 표정은 상대가 느끼지 않게 그냥 표정을 짓잖아요. 그냥 이것도 좋게 넘어가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웃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현숙님의 장점이지. 그렇게 그 뒤로 F탑재 영철 기본적인 신상 정보는 36, 87년생. 그렇고 하는 일은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장외 파생 상품, 외환 FX 채권 트레이딩. 이게 이제 금융공학을 전공했을 가능성이 있죠. 연세대에서 대기과학과고 전공은 수학을 했지만 거기서 이제 금융공학 쪽을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모르겠어요. 어쨌건 저 혼자 살고 있고 자가 보유. 이게 영식님은 일단 거기서 외국인데 기관이니까 넘사벽이지만 영철님도 만만치 않은 직업이잖아요. 지금 이번 기수는 실은 다 자기만의 뭐가 있는 사람들이야. 뭔가 함정이 없다고 해야 될까? 기관 플렉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서울의 자가 보유한 능력남. 상철 리액션 왜 이렇게 좋아? 인테리어 이런 거 다 해놓고 식기세척기 자리 하나 딱 남아있어서 그거 하나만 들고 오면 된다. 아, 이거 아주 그냥 자신감 넘치죠. 이런 건 너무 좋아. 요리, 청소, 설거지, 빨래 끝냈다는 소리가 들리면 1분 안에 이불 개고 부지런하게 음식물 쓰레기도 잘 버리고 설거지도 바로바로 잘하고 뭐 마이너스가 될 게 없는 그거지. 내가 설거지 잘하니까 식기세척기도 그냥 버리고 오면 된다라고. 유머 감각이 있어. 검소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검소한 스타일인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센스도 있고 주변에 이렇게 막 시선을 그렇게 막 엄청 신경 쓰는 사람도 아닌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영철이야말로 자존감이 센 사람이 아닐까? 겉멋 없이 허세 없이 농담하는 거 좋아하고 웃겨드리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대화가 재밌다고들 합니다. 그거는 말로 증명을 했죠. 지금까지 식기세척기라는 걸로 뭐 잠깐 두 마디긴 하지만 그래서 조금 엉뚱한 면이 있다. 그 연장선상으로 노래의 장기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심취한 이런 표정이나 손도 연구를 많이 했을 거란 말이죠. 이런 거를 옥순 씨는 좋아합니다. 옥순 씨가 누구를 고를까 참 흥미로워요. 일단 영수 씨는 확실히 아닐 것 같긴 한데 광수나 영철을 고르려나? 근데 모르죠. 영철 모르겠어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옥순 씨가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는 알 것 같은데 누구한테 마음이 있다는 건 아직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디로 움직일지는 좀 봐야 되겠죠. 꼭 무조건 가볍지 않고 뭐 진중한 면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달라. 옥순 씨가 좀 흥미롭게 본 것 같아요. 이상형, 심장이 떨려야 연애를 할 수 있다. 이러면 노총각 노처녀. 그래서 외적인 장면 세련된 모습. 근데 내적인 부분은 그냥 처음에 자기가 F니까 이거를 F기를 한 바람도 있었지만 또 T도 괜찮다. 결국 외모가 괜찮은 사람이면 성향은 다 괜찮다는 얘기 아니야. 이성적이고 흔들림 없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좋기도 같기도 하다. 그러니까 대화를 해보면서 생각을 정립해봐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끌리는 사람을 만나겠다는 거에 그냥 다른 표현일 뿐. 다음으로 이제 광수 씨입니다. 광수 씨. 그래서 광수 씨가 이제 17기 광수로 등장을 하고 사진을 봤을 때 제가 아닌 것 같아서 당황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진에는 머리도 핑크머리기도 했고 지금보다 조금 더 살집이 있었던 것 같아. 이제 본캐와 부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저. 나이는 제일 많을 것 같은 이제 옛날 나이로 이제 41지. 실현 광수. 좀 실현들을 자꾸 하고 있지. 그래서 외과 촉탁이라는 건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어쨌건 프리랜서에 가까운 지금 직책이죠. 근데 의사한테 프리랜서라는 단어를 붙이긴 좀 뭐 폐가 있지. 의사만큼 안정적으로 할 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직업이 없잖아요. 8월까지만 일을 하고 6개월간은 여행 계획이 있다. 자유로운 영혼 같아. 자유로운 영혼이고 어떻게 보면 이런 자유로운 영혼이 어려서 좀 제대로 표출되지 못했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지금은 말 그대로 좀 늦바람이 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광수 씨가 이렇게 말이나 이런 것들이 세서 그렇지 이 말에 비해서는 막상 만나면 이것보다는 훨씬 좋은 사람일 거야. 그래서 제주도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이종사촌 고종사촌 세들이 다 서울로 갔고 제주도 토박이다. 내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고 일을 하고 싶을 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의사까지는 어쨌건 뭐 부모님이 원하는 혹은 뭐 집안이 원하는 걸 했지만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삶. 그래서 지금 여행도 다니고 그리고 의사는 어쨌건 내 생계 수단이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 또 간이식에 관심이 있었다는 걸 생각해보면 집안의 어른의 누군가의 영향이었을 가능성은 있겠지. 연애할 때 너무 정적인 것보다는 불안정한 연애를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굳이 불안정한 연애라고 하기보다는 스펙타클한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저는 너무 어떤 지루한 연애보다는 좀 스펙타클한 관계를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하면 좀 낫잖아. 아니면 항상 새로운, 항상 즐거움을 주는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 굳이 불안정한 연애라니 뭐 폴리아모리야? 그런 것들이 실은 광수 씨의 그런 어휘 선택이 너무 극단적인 거지. 실제로 저는 조금 더 이렇게 항상 새롭고 스펙타클한 그런 연애를 꿈꿉니다. 정도로 하면은 그래 뭐 나랑 좀 안 맞지만 그래 뭐 범준 내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 다이나믹이라는 단어도 있고 약간 엽기적인 그녀를 떠올린 것도 생각해보면 좀 그런 이미지가 머릿속에 좀 박혀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불안정한 연애라고 표현을 한 것도 실은 그 엽기적인 그녀의 전지현의 캐릭터처럼 좀 세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약간 그런 사람에게 좀 끌리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광수 씨가 말하는 것처럼 3시에 약속이었는데 축구한다고 5시에 본다? 그러면 그걸 이해해주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불안정한 연애를 만드는 사람은 다이나믹하게? 그게 본인도 다이나믹하게라는 표현을 쓰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그런 표현을 쓰지.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그래서 서로가 지루할 틈 없는, 권태기가 올 틈이 없는 그렇게 항상 새롭고 나도 그런 걸 추구하고 상대도 그런 거를 즐겁게 생각하는 그런 에너지틱한 연애를 꿈꿔요 정도로 하면 좋잖아. 근데 불안정한 이렇게 먼저 사람들한테 그 머리에 그 불안정이라는 단어를 박아버리니까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 거냐? 광수 씨는 그러니까 엽기적인 그녀의 전지현처럼 그렇게 항상 새롭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런 사람에게 끌리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끌려서 사귀었다. 엽기적인 그녀의 전지현의 캐릭터를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관종이고 불안애착일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영화 속의 전지현이 그런 캐릭터는 아니었지만 그런 행동을 현실에서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광수를 굉장히 억압하고 이 사람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어떤 수동 공격도 하고 그런 또 사람이었을 거라고. 내가 꿈꾸는 연애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나를 자유롭게 놔두지 않아. 그러니까 나를 방치하고 온화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여긴 옥순 씨가 조금 그래야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그렇게 튀지 않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충돌해. 내가 원하는 사람과 내가 원하는 연애가 충돌한다고. 그러니까 연애를 쉽게 하기가 힘든 거야. 그거를 두 가지를 다 가능한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광수 씨가 좀 연애를 하다 보면 아,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없는 조건이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겠죠.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근데 아마 선택한다면 끌리는 쪽은 불안정한 쪽일 거야. 그러면 광수 씨는 조금 그런 부분을 감수하고 만나야지. 근데 광수 씨가 조금 더 연애 경험이 많고 이러면 내가 조금 덜 끌려도 좀 안정적이고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엄마 같은 사람을 찾아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다들 표정들이 불안정한 연애를 듣고 지금 다들 여기서 앉았죠. 그나마 이제 옥순 씨가 보고 있고 영숙 씨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지금 보고 있어. 아, 저거 어떡하니 저거. 옥순은 핑크 머리에도 골랐는데 지금 불안정한 연애? 아, 이거 조금 물음표 살짝. 근데 아직은 옥순 씨가 포기했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지.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연애, 그럴 때 그는 마음이 식는 편이냐? 여기서 광수가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약간 살짝 아무 말이 나왔어. 안 줄어들게 해주실 거잖아요. 이것도 이게 너무 과한 자신감의 표현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당황해서 아무 말이나 한 거야, 실은. 광수 씨는 이게 계속해서 나를 새롭게 만들고 그런 엽기적인 그녀의 전지현 같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너무 억압했어. 그래서 자유를 꿈꿔서 자유로운 사람을 말하지만 그 두 가지가 좀 어느 정도 절충된 사람을 결국은 만나야 될 거란 말이죠. 한편으로는 이게 나는 바꾸지 않을 테니까 나에게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나한테 맞춰준다면 나는 뭐 그 이상의 것을 이 사람에게 헌신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는 있겠지. 그런 것들을 뭐 여기서 구구절절 표현할 만큼 또 그렇게 허세나 잘난 척을 하는 사람은 또 그 계열은 아니니까 여기서 저 대답은 그냥 마이너스였어. 결국 뭐 안 하니만 못했어. 왜냐면 제일 오래 연애한 기간은 이것도 3년에서 4년 사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거든. 지금 광수의 증언을 가지고 생각하면 뭐 한 6개월 정도 나올 줄 알고 물어봤단 말이야. 근데 3년에서 4년? 그러면 뭐 지금 저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좀 오래 사귀고 그런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광수는 말에 비해서는 훨씬 상대에게 맞춰주고 배려하는 연애를 하긴 할 거예요. 말이 너무 세. 근데 어쨌건 3, 4년 이렇게 하잖아. 그리고 어디에 앉아있거나 주변 사람들을 볼 때도 약간 수줍어하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피해 안 주게 이렇게 좀 좁혀 앉는 이런 그런 제스처나 이런 걸 보면 기본적으로 막 그렇게 남한테 안아무인인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원하거나 이런 거를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좀 잘 몰라. 연애는 저 말에 비해서는 훨씬 성실할 거예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예를 들어서 무슨 5시야 빨리 와 그러면 빨리 갔을 거야. 축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축구가 다 불타버리네 빨리 와 그러면 또 갑니다. 엽기적인 연애의 전지현 씨가 이제 약간 그런 모습으로 했다고 생각하면 광수 씨가 바로 갈 거 아니에요? 엽기적인 연애를 생각해봐요. 거기서 광수가 전지현의 포지션을 자기가 생각하고 말한 건 아닐 거 아니야. 거기서 차태현의 캐릭터를 생각해보면 상대한테 다 맞춰주거든.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연애를 꿈꾼다는 건 그런 연애를 해왔었고 근데 다만 그 안에서 내 자유를 너무 억압했다 보니까 또 오히려 또 방치라는 얘기를 하는 거 방치당하고 싶으니까. 근데 광수는 과거에 어떤 가족에게 그런 큰 기대를 받았고 그렇게 또 맞춰주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고 의사가 되면서 그게 이제 약간 반동으로 확 자유로운 삶을 꿈꾸잖아요. 연애도 오히려 과거에 바른 길로만 가라라고 했던 기대를 했던 여자친구가 있었지만 너무 자유롭지 않았고 이게 과거 자기 어린 시절에 약간 연장선상 같으니까 지금은 좀 다른 연애를 꿈꾸고 이제 방치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광수 씨가 끌리는 거는 전에 여자친구 같은 사람일 가능성도 있죠. 아직은. 나이 차이는 어떻게 보냐? 이거는 옥순 씨가 내가 지금 나이 차이로서 가능한가를 생각하는 걸 수 있겠죠. 어쨌건 옥순 씨는 지금 광수보다 지금 어린 상태일 테니까. 지금 연하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세표 받은 상철 씨. 저 물안개가 거치고 나면 산이 환하게 보이겠죠. 지금 이렇게 저렇게 주변을 집중시키는 사람들의 시선이 나한테 꽂혀 있는 상황에서 다른 곳을 함께 보면서 저렇게 예시를 듣는 것 자체는 뭐 저게 진부하다 세련됐다를 떠나서 일단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는 것을 살짝 분산시켰다가 다시 나에게 집중하면 내 긴장도 자체를 낮추는 데는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같이 어떤 곳을 바라보는 우리가 지금 같은 상황이다라는 동질감을 주니까 나쁘지 않은 전략 같습니다. 뭔가 발표를 하거나 이럴 때도 초반에 주의 집중을 시키는 게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뭔가 놀래키는 식으로 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서 이러면서 35 하는 일은 구기의 옥수님 같은 광고회사. 그래서 지금 광고를 다니고 있고 B2B 대상으로 프로모션. B2B는 이제 기업관이라고 써있는데 이제 기업 대상으로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기업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기획하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광고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업 담당자들과의 관계도 아마 되게 중요할 거예요. 원래 B2B는 어쩔 수 없이 이 기업 간 일이다 보니까 조직 내에서도 이를 뭐라 그래야 돼? 영역 다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저 LBC는 내 고객사야. 근데 같은 회사 내에서도 저 고객사가 다른 사람한테 컨택을 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막 싸움이 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어. B2B는 그 영역을 딱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 기업에 컨택을 하면 다 비슷비슷한 걸 해줄 수 있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저렴하게 제안한다. 이건 약간 반칙 같은 거지. 그러니까 어쨌건 내가 관리하는 고객사가 일단 있고 그 고객사와 관계를 이제 잘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광고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어, 실은. 올해로 이제 6년 차. 지금 나이 6년 차면 좀 늦게 취업한 거죠. 35이니까 20대를, 그러니까 좀 처음에 상철님의 증언으로는 뭐 바도 운영해보고 이렇게 자유롭겠지만 이제 어머니가 아프신 거를 보고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일을 시작한 거죠. 선두라고 할 수 있는 위치에 가기 위해서 거의 일에 매달려 살았던.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고객 관리도 열심히, 그러니까 이게 B2C 같은 그런 고객 관리가 아니고 어쨌건 내가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과 그 관계를 유지하는 거니까 그 일종의 약간 인맥 관리와 좀 비슷하지. 고객에게 서비스를 하는 약간 그런 식의 그런 뭐 관리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도 삶에 있어서 일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사실이다. 연애 같은 거를 좀 많이 안 했다는 거를 살짝 어필하는 걸 수도 있겠지. 자기한테도 엄격한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충분히 바뀔 마음이 있고 여기서는 6년 동안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밸런스를 맞출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상형은 지혜로운 사람, 추상적이긴 한데 근데 이제 어떻게 이겨낼 건가?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이상형이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다들 이쁘다. 라고 하지만 근데 이 외적인 얘기도 상당히 무난하게 잘한 것 같아요. 내가 많이 웃으니까 웃는 사람이 나는 굉장히 호감이다. 대답이 좋았죠. 어쨌건 이게 뭐 상철 씨의 진짜인지 가식일진 모르지만 일단 표현 자체는 호감형이지. 호감적으로 말했지. 싸울 땐 어떤 식으로 해결하냐. 제가 싸우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해요. 싸우는 방법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제 가족 간에서도 막내이기도 했고 어린 시절에 아무래도 남자가 언어 발달에 있어서 좀 뒤처지는 좀 느린 경우가 많으니까 누나들하고 뭐 말싸움이 되질 않았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조금 좀 싸움 자체를 좀 기피하는, 좀 무서워하는 그렇게 됐을 수 있겠지. 그래서 참는 방법은 안다. 이것도 말을 잘했지. 정숙 씨도 스스로가 좀 그런 면이 있거든. 참고 남 맞추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처음에 광수 씨랑 우산 걷고 걸어가면서 대화를 하는 이런 모습 보면 머릿속에 핑크머리 광수 안 뽑아야지 해놓고 광수가 꼽으니까 또 광수를 또 맞춰주면서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정숙 씨도 지금 상철의 말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옆에 누군가 있으면 맞춰서 바뀌는 스타일. 라이브 다시 보기 회원이 되시면 무편집 상태의 영상을 자료 화면과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